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3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지난주 방송 다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말이죠. 오랜만에 이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에서 저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콘텐츠, 클래식 음악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그 듣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다가오는 곡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 안산에 이렇게 또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시는 오케스트라 팀들이 있구나. 그중에서 드림 오케스트라라는 팀이 굉장히 좋은 연주와 좋은 멤버들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드림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공연 실황 음원을 가지고 들어보고 또 이 한 곡 한 곡 이제 우리 지휘자님과 단장님의 멘트, 코멘트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열심히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1부까지 이제 하니까 바로 이제 방송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부 공연 콘텐츠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1부 공연이 끝나고 2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한 10분간의 인터미션을 갔더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이제 공연장 가서 공연 관람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뭐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연이 쭉 진행이 되다가 1부가 끝나고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또 2부 공연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드림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역시 이런 인터미션을 활용하는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어떤 이제 2부 공연이 펼쳐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실 분으로 우리 단장님과 지휘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이 되고 네. 1주가 지나서 오늘 방송이 되지만 네. 사실 우리는 스튜디오에 모여가지고 네. 바로 그냥 녹음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네네. 것을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네네, 까고 가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네. 청취자분들 다 아니까 네. 3분 동안 잘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기도 그렇고. 자, 어쨌건 우리가 지난주에 1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부로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미션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좀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인터미션이 진행되는 동안 물론 연주자분들도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렇게 자기 정비 물도 마시고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인터미션이 있는 동안에 좀 모여가지고 단장님이나 지휘자님이 1부 공연 우리가 좀 이렇게 했는데 2부 공연은 좀 이렇게 좀 2부 공연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하는 이제 조언의 말씀이나 응원의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단장님? 네, 어떤 말씀? 네, 저희는 이제 네. 관객분들이 얼마만큼 오셨는지가 늘 궁금했어요. 네, 너무 네, 네. 궁금했고 네, 네. 많이 초대를 열심히 했는데 네. 텅 빈 객석을 보면서 연주하면 하면 어쩌나. 또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또 비가 많이 오면 와갖고. 네. 게다가 또 네. 이게 초청 공연일 경우 무료로 관람객들을 초대할 경우에 반드시 생긴 게 노쇼거든요. 그렇죠. 오겠다고 네. 했지만 돈을 낸 게 없으니까 비 오고 막 날씨 안 좋고 하면 그냥 나가지 말까 이래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기로 한 제 지인들도 네. 그날 뭐 일이 생겼다 연락도 오고 하니까 전체적인 관객 수가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다행히 객석이 꽉 저희 채워졌었어요. 그래서 인터미션 시간에 저희끼리 네, 네. 객석을 많이 꽉 채워져갖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1부 이제 공연 끝나고 우리 2부도 더 잘 준비해서 네네네. 열심히 하자라고 서로 이제 응원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관객들 그렇게 또 비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관람객을 꽉 채우는 그런 기염을 토하셨군요. 되게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연극이나 이런 쪽을 공연을 하거든요. 이 달맞이 극장 채우기 쉽지 않잖아요. 대단합니다. 지휘자님 인터뷰션 때 어떤 말씀?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좀 이제 구멍난 그런 구석이나 네. 그런 것들이 없는지 네. 이제 그거 살피느라고 사실 좀 정신이 좀 없었고.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멍난 구석이라 함은? 네, 그러니까 뭐 악기 상태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입장 퇴장을 할 때 보게 되면은요. 네네네네. 나눠서 하거든요.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악기 특성상 그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통로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악기가 또 다칠 수도 있는 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또 지휘자로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 대신 이제 만나는 그런 마주치는 단원들한테는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이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이 오케스트라에서의 지휘자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주를 총 지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일이실 텐데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혹여 악기의 현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파손된 게 없는지 이런 것도 살피기도 하고 등퇴장로까지 점검하는 워낙 지휘자님이 세심하셔서 그런 걸까요? 단장님? 섬세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오케스트라라서 아무래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섬세하게 챙기실 수 꼼꼼하게 챙겨서 연주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또 일일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이 드림 오케스트라가 자꾸 이런 얘기를 저 진짜 진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휘자님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지휘자님을 너무 잘 만났다. 그러니까 좋은 연주를 위해서 편곡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사람들 한 명 한 명 주먹도 불끈 주실 때 청취자 여러분들 직접 현장을 보셔야 되는데 주먹을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귀엽게 두 주먹을 딱 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또 이제 통로마다 악기가 있는지 없는지 악기가 다치면 안 되니까 또 사람도 다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사실은 이 단장님과 지휘자님이 이렇게 연주자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는 그 힘이 연주자들로 하여금 또 공연에서 멋진 연주가 나오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런 아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2부에는 어떤 곡들이 연주되고 있어요? 막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부터 바로 2부 연주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드림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올해 5월 달에 연주됐던 곡인데요. 자, 2부는 어떤 곡들이 연주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엄청 좋았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으로, 제가 연극 작업할 때 이 곡을 이제 연극에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달콤한 인생이라는, 김지훈 감독님의 영화, 그 이병헌, 그 다음에 김영철 배우 나와가지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영화에 이 곡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작곡가는 쇼스타코비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제목이 와일드 2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게 세컨 알츠라고. 네네네. 아무튼 이 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이 곡에 대해서도 한번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 이제 1938년도에 그 새로 결성된 스테이트 재즈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요. 네. 그 단체를 위해서 이제 그 쇼스타코비치가 작곡을 좀 한 곡인데요. 원래는 총 8곡입니다. 이제 이 곡은 이제 한 부분일 뿐일 거고요. 네네네. 두 번째 이제 파트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일부 곡이고 네네네. 총 8곡 중에 이제 한 곡을 저희가 지금 연주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오케스트라 중에 여기 재즈 오케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재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뭐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게 따로 있는 걸까요? 이게 뭐 따로 장르가 있다라기보다는 네네네. 약간은 좀 큰 편성에 이제 그 뭐 재즈 세트 드럼이라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악기 편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금관이나 특히 색소폰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뭐 재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색소폰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원곡을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요, 요 그 멜로디를 색소폰이 연주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는 색소폰을 연주를 하는 건데 이제 그리고 편성도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큰 울림을 갖고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그런 타악기나 금관이나 이런 것도 쓰면서 이제 하게 된 이런 곡인데 이게 이제 저희 또 오케스트라에 맞게 소규모로 또 제가 또 좀 작업을 좀 해서 이렇게 좀 만든 곡. 그렇죠. 이 안성환 지휘자님이 편곡 능력이 엄청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주 방송에선 못 들었던 악기 소리가 들린다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이 쇼스타코비치의 이 세컨 왈츠 이 곡을 딱 듣는데 드럼 소리가 나왔잖아요. 이게 재즈 오케스트라를 쇼스타코비치가 재즈 오케스트라를 재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쪽의 곡을 만들면서 악기 편성을 이 드럼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색소폰도 넣고 이제 금관도 넣고 굉장히 큰 편성인데 그렇게 됐었군요. 네. 이 곡을 들을 때 인터미션을 되게 잘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곡이 굉장히 연주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드림 오케스트라 이 멤버들이 단원분들께서 굉장히 합심해서 이 연주에 합이 되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단장님 이 곡 연주할 때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서 네네네. 열심히 했습니다. 워낙 이 곡을 좋아하셨군요. 네네. 네, 제가 그 질문지를 미리 드렸지만 늘 질문지에 없는 질문 자꾸 단장님에게 드리다 보니까 단장님 당황해서 이런 질문지 없는데 자꾸 질문을 하는 이런 말씀, 이런 느낌인 거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음악 방송 듣다가도 이렇게 저희가 연주한 곡이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그쵸. 그 라디오에서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나올 때 많이 듣거든요. 저는 음악 좋아하니까. 혹시 듣는 뭐 방송 채널이나 이런 게 있나요? EBS를 거의 하루 종일 끼고 있는데 정경의 11시 정경의 클래식이라고. 있어요. 정경이 바리톤 성악가인데. 오전 11시? 네, 11시에 정경의 클래식.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수요일 밤 10시에는 문화랑 예술이랑을 들어야 되겠지만 오전 11시가 되면 EBS EBS라도 들으시면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될 것이고 듣다 보면 드림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에서 연주되었던 같은 곡을 또 만나게 되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청 반가울 거예요. 이 곡을 또 이제 사전 질문에 없었지만 또 드려보자면 2부의 첫 곡으로 또 이 곡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이 곡을 선택하신 또 이유가 뭘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첫인상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1부의 그런 그 첫인상은 좀 단정하고 그리고 또 조금 아카데믹한 그 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을 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부는 사실은 좀
친근하고 더 친근하고 네. 그리고 또 좀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그런 곡을 좀 선정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곡이 네네네. 이 곡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부는 이제 첫 대면, 관객들과의 첫 대면 자리이기 때문에 보다 아카데믹한 음악들로 네. 선곡을 했다면 이제 쉬는 시간 갖고 2부가 시작될 때는 좀 약간 그 관객들도 잘 아는 네. 그러면서도 우리 드림오케를 조금 인상적으로 딱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곡을 선택하셨군요. 저는 너무 잘한 선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 곡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저도 안 들은 지가 꽤 됐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계속 공연 실황 동영상을 보면서 네. 방송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주하는 공연 내내 지휘자님은 이제 등으로 네. 관람객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턱시도를 입는 이유가 네. 지휘자님들이 네. 주로 긴 턱시도를 입는 이유는 네. 뒷모습으로 관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가리기 위해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네네. 네. 왜냐면 이게 좀 길이가 있는 턱시도를 그렇죠. 모든 지휘자 선생님들은 길이가 있는 턱시도를 입던데 왜 그럴까? 엉덩이를 가리기 위한 네네. 측면이 있지 않나? 좋은 거 하나 배워가네요. 정말요? 제가 네. 그냥 한번 쳐본 드립인데, 네. 이렇게 또 이걸 또 학습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품성. 네. 여러분들 이 안성환 지휘자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쯤 되면 민망하니까 네. 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이제 2부에 연주되는 두 번째 곡입니다. 그리고 정기 연주회로 치면 총 8번째 곡이 됩니다.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곡이 연주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네, 바로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네, 방금 플룻의 튜닝 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차 안에서 집 안에서 들으시다가 박수를 치실 거라고 생각하고 환호를 함께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곡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들어본 곡이 8번째 곡이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곡이죠. 네네네. 제가 이제 드림 오케스트라 공연 실황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림 오케스트라가 정기 연주회 때 했던 곡들만 모아서 플레이리스트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워낙 익숙한 곡들도 많은데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익숙하다는 게 아니고 좋아하다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플레이리스트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그거 아닌가요? 그 호두까기? 네, 맞습니다. 발레곡이죠. 발레곡. 네. 그 발레곡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춤곡. 그렇죠. 네. 드림 오케스트라는 춤곡을 참 좋아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곡에 대한 해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레 호두까기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는 너무나 유명할 건데요. 네네네. 이 곡 전곡을 기준으로 하면 서곡을 포함하면 한 16곡 정도가 되는 그런 대곡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 중에서 이제 그 꽃의 왈츠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한 겁니다. 네, 꽃의 왈츠 부분만 뽑아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공연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요거 연주를 시작할 때 약간 관악기 튜닝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주를 진행하던 중에서도 중간에 튜닝을 하게 되는 거. 네네. 그게 좀 궁금하셨구나. 네네네.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클라리넷 그 주자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B 플랫 조를 가지고 있는 그 악기를 이제 그 연주를 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곡은 그 B 플랫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키가 다른 A조 클라리넷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지만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악기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교체를 하면은 또 음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튜닝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곡의 묘미는 클라리넷의 약간 연주, 약간 근데 연주인데 키가 달라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잖아요. B 플랫 어떤 건지, 어떤 음정인지 정확하게 다 알잖아요. B 플랫에서 A로 바꿔야 되는 이런 연주 딱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 알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단장님께서는 플룻 연주자니까. 이 클라리넷의 악기가 달라진 A라고 하는 달라진 악기의 소리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셨겠네요. 플룻이 이제 저기 튜닝 할 때 라 A 음에다 튜닝을 하거든요. 플룻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관악기끼리 맞춰요. 그렇죠.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단장님이 맡으신 플룻이라는 악기가 뭔가 튜닝해서 기준을 잡아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군요. A가. 여러분들 A가 라입니다.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B 플랫은 그 C 플랫입니다. 그러면. B 플랫은 이 C 플랫. C 플랫. 청취자 여러분들 C 플랫, C 반 낮음 알겠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샵이면 반 올림. 올리는 거고요. 플랫이면 이 정도는 제가 또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꽃의 왈츠 이 부분 되게 좋네요.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들어봤던 곡인데 한동안 못 듣다가 또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곡이었고 역시 또 이 곡을 선곡한 이유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곡도 제가 일단 또 워낙 또 좋아하는 그런 곡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곡이 또 옛날에 그 핸드폰 벨소리로 많이 쓰였던 그런 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핸드폰 그 투지폰인가요? 옛날에 그때 이제 그런 또 그 약간의 감성을 좀 불러일으킨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곡을 듣다가 어떤 관람객분께서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나의 벨소리를 오랜만에 듣는구나. 또 이런 추억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또 하나의 어떤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드림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에는 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다음 곡이 또, 이 다음 곡은 좀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곡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곡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체 어떤 곡이길래 그럴까, 싶을 텐데, 이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 그 전곡을 들으면서 박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휘자님께서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또 하고 네.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자국 소리 들리시죠? 연주 편성이 달라지거나 네. 출연진의 등퇴장이 있을 때 지휘자분께서는 또 이렇게 관객분에게 인사를 하고 잠시 퇴장을 했다가 또 이 연주 편성이나 어떤 이 노래를 하기 위한 합창단이 등장을 할 때 또 이렇게 잠시 이 모먼트를 갖고 이제 모든 재편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휘자님께서 다시 등장하는 네. 그런 게 또 오케스트라 연주의 하나의 말하자면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규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전통이자 예가 아닐까 싶고 관람객에 대한. 그래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발자국 소리만 들으셨을 텐데 지금 공연 실황 화면에는 합창단 분들이 쫙 와서 무대를 꽉 채웠습니다. 자, 박수가 나오죠. 네. 그렇다면 듣게 될 곡은 연주와 합창이 동반된다는 건데 과연 어떤 곡이 연주되고 합창될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듣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놀라셨죠?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드림 오케스트라의 그 정기 연주회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음악이죠. 우리나라 음악을 배치했는데 그 아리랑 합창과 연주. 근데 이 곡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작곡가가 클래식 음악의 형태로 편곡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김동진 선생님께서 작곡을 한 곡입니다. 곡을 이제 편곡을 한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 되게 이제 서양 음악이 위주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클래식 음악을 시작한 지도 어쨌건 몇십 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길게는 100년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작곡가 중에도 윤희상 작곡가라든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말하자면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선생 같은 경우도 오케스트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곡도 작곡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곡들이 이제 클래식 음악의 반열 속에 이제 차곡차곡 들어가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작곡된 신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곡도 말하자면 클래식 음악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 김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그 모티브는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아리랑도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리랑 중에서 경기도 지역 아리랑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그 서양 음악화해서 가곡화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네. 가곡화했군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가곡화로 해서 작곡이 되어진. 근데 생각해보면 이 가곡화하기 가장 적절한 곡이 경기도 아리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진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아리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클래식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다. 거기 진도 아리랑은 진도 아리랑대로 구수하게 냅두고 경기 아리랑은 약간 글로벌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니까 연주자들이 연주를 쭉 하다가 이 곡 할 때 합창단들이 쭉 올라왔단 말이죠. 그때 궁금해지는 건 그럼 드림 오케스트라에는 연주 파트뿐만 아니고 합창 파트도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합창단 분들을 초빙을 한 건지 궁금했어요. 합창단 분들은 이제 초빙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떤 분들이시죠? 이것도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분들 저기 합창단이 여성 합창단들이 있는데요. 그분을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연주를 위해서 한 몇 달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제가 이 무대에 세운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일요일 오전에는 섬기시는 교회에 가셔가지고 합창단 분들과 합창 연습하시고 또 안산에 오셔가지고 오후에는 또 우리 연주자분들 그렇죠. 연주하시고 일요일을 통째로 아이고 기자님 일요일을 오전 오후 통째로 음악에 판붙여 하시는 그러니까 이 공연을 위해서 하셨군요. 또 이렇게 또 연주하면서 합창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오케스트라 연주했을 때 당연히 악기 연주만 듣다 오겠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그 타이밍에 사람의 목소리 노래를 하는 합창까지 같이 듣게 됐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되게 연출도 잘하셨다는 생각이 있어요. 곡의 순서라든지 배치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단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지휘자님이 하시는 건가요? 지휘자님이 하셨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출가세요. 연출가신 거죠. 굉장히 좋은 이 클라이막스에 되게 적절히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 다음 곡이 정기 연주회의 정식으로 마지막 곡인 거죠. 공연 종목으로 정식으로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을 또 들어볼 텐데 어떤 또 느낌이 오실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리랑 합창곡에 이어서 이 정기 연주회의 마지막 곡으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지금 공연 실황 동영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이 연주될지 청취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박수 소리 들리시죠? 네. 정말 멋진 연주였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박수를 같이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충분히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좀 해봤고요. 자, 그런데 이 곡은 역시 굉장히 유명한 곡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시작부터가 타악기로, 드럼으로 시작해서 엄청 네. 힘차고 웅장하게 시작이 되던데, 이게 이제 합창하고도 어울러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도 한번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사실 이제 네. 그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네네네. 작곡한 그런 곡인데요. 네네. 그 라제스키 행진곡이라는 곡인데 네. 그 장군 이름입니다. 이제 그 분이 이제 승전을 하고 네.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 그 뭐 하는 공적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칭송하는 네네네. 그런 헌정곡으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본 베이스는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또 재밌게 또 가사를 좀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래와 음악은 굉장히 즐겁고 같이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우리 좀 음악을 즐깁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가사를 가지고 합창곡으로 좀 조인을 해가지고 한번 좀 꾸며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곡 자체는 어쨌건 그 승전에 대한 그렇죠. 축하의 행진곡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합창 가사를 음악은 신나니까 함께 즐기면서 음악과 함께 우리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아요 뭐 이런 내용의 가사군요. 청취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이 인터뷰를 준비할 때 이 합창의 가사가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우리나라 말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사를 잘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가사를 합창하는데도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사는 그러면 이 합창곡 가사는 누가 처음에 지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곡, 그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런 그 신나는 경쾌한 행진곡에도 이런 합창을 붙이니까 훨씬 더 이 연주의 대단원의 맛과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주자 입장에서는 합창단 없이 연주할 때랑 합창단이 노래를 같이 해줄 때랑 느낌이 좀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저희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합창단 연주하고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랑 같이 합을 맞추는 걸 처음 경험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새롭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반주를 해주면서 그 반주 위에 합창단 연주가 얹어지니까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듣기에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었고. 내년 하반기에 하시게 될 정기 연주회 때도 물론 지휘자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전 오후로 고생을 하셔야 성사될 일이겠지만 우리 합창단분과 콜라보하는 콘텐츠가 또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잘 들었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또 공연 실황 음을 들려드릴 텐데 보세요. 박수가 나오잖아요. 박수가 끊기지 않고 계속 객석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오죠?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분명히 제가 정기 연주회의 마지막 곡으로 아우 좋아요. 이 정기 연주회의 마지막 곡으로 지휘자님께서 다시 등장하셨어요. 왜냐면 관객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요청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앵콜곡을 듣게 될 텐데 사실 이따가 연주 끝난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지만 앵콜곡을 앵콜이 안 나면 어쩌나 사실 여러분들 드디어 들어보는 지휘자님의 육성. 저기 코로나 시대를 겪어 오셨잖아요, 그죠? 힘드셨죠? 굉장히 많이 힘드셨나 보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앙콜곡은 여러분들한테 좀 따뜻한 위로가 될 만한 그런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연주 끝내고, 네, 앵콜 공연 끝내고 이제 모든 단원들이 일어섰습니다. 네,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 너무 좋아하시네. 이 달맞이장을 꽉 채운 관객분들이, 이런 환호성을, 네. 네, 이렇게 환호성을 더해주는 공연이 바로 드림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앵콜을 요청할 때 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앵콜을 요청할 때 관람객들이 굉장히 흥성거렸거든요. 막 이렇게 박수도 많이 치고 환호가 대단하던데 혹시 드림 오케스트라의 팬클럽이 있는 걸까요? 팬클럽이 예,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이번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단장님의 어떤 맨파워로서 안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네. 저 지인들 몇 명 심어놓긴 했어요. 중요하거든요. 네. 네네네. 단장님이 이렇게 관람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으시고 관람객들이 되게 또 응원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장님께 팬 클럽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연주를 통해서 드림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우리 지휘자님에 대한 팬클럽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앵콜곡으로 고른 노래가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코로나 시기를 겪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는 곡이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거 들으면서 좋다. 개인적으로 응원을 받았어요. 우리 드림 오케스트라도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코로나 시기 보내셨는지 여쭤볼까요? 저희도 굉장히 힘들게 보냈죠. 네. 그 연습도 특히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호흡을 하는 악기다 보니까 연습도 못하고 몇 명 이상 못 모이니까 연습 못하고 흩어져서 또 따로따로 각자 개인 연습하다가 또 몇 명 이상 됩니다. 풀리면 또 한 번씩 모이고 네, 그 몇 년을 코로나 3년? 네, 3년이죠. 네. 저희가 딱 연습 시작하고 얼마 있다 코로나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휘자님이 또 막 이렇게 힘있게 끌어주시게 하고 저희 단원들이 또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여튼 창단 연주와 이번에 이제 제 1회 정기 연주회를 그래도 무사히 저희가 준비하고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못 버티고 문 닫은 예술단체들이 많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티고 이 오케스트라 자체가 유지될 수도 있었던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악기야 마스크 쓰고 연주할 수 있지만 관악기는 마스크 벗고 연주해야 되니까 얼마나 치명적이었겠어요. 그 어떻게 지휘자님께서는 다 케어하면서 이렇게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뭐 제 힘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단원분들이 좀 좋게 얘기하면 저를 놔주질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이제 좀 살짝 눈치도 보고 좀 그랬는데 이제 도망갈 타이밍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끝까지 저를 물고 놓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힘 때문에 제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단원분들이 지휘자님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 반드시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 마음 어떻게 우러나왔나요? 저희는 지휘자님이 당연히 계셔야지 저희 오케스트라가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거고, 되니까. 저희 단원 하나하나의 그런 같이 연주하고자 하는 열정, 무대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렇네요. 그런 거를 또 지휘자님 안 계시면 안 되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음악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지치지 않아. 그렇죠. 너는 가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저희를 꼭 끌고 가주십사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살짝 좀 저 이기적인 얘기를 살짝 좀 하자면요. 맨 마지막 곡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뭐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힘들었고 뭐 저도 역시 또 예술하고 또 이걸 또 업으로 살고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수입도 많이 끊기고 정말 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참 잘
버텼다. 네네네. 괜찮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좀 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좀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콜곡은 꼭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도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도 관객들도 또 같은 마음일 거다 생각을 하고 저 연주를 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놓치고 가기 쉽잖아요. 남 위로하는 것만 하고 내가 나의 지침이나 나의 상처를 내 스스로 돌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방송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또 56분. 이렇게 또 시간이 훌쩍 갑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자, 대단합니다. 자, 어쨌건 이 앵콜곡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을 선택하시고 그걸 들으면서 드림 오케스트라가 음악으로 안산 시민들에게 주고 싶은 게 혹시 이런 위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드림 오케스트라가 하고자 하는 이제 음악 세계랄까요? 이제 첫 번째 정기 연주를 가졌는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뭐 100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음악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음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요즘 사회가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정말로 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좀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척박한 그런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음악을 소통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참여하면서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사회가 또 행복해지고 또 나라가 행복해지고 맞습니다. 또 그런 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꿈꿔보면서 한번 좀 음악을 계속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사실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데 소통의 반대편에 있는 용어를 고르자면 혐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여러 이제 혐오 문화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곤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혐오를 녹여줄 수 있는 것, 혐오를 소통의 길로 끌어줄 수 있는 게 예술이잖아요. 예술이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드림 오케스트라는 음악으로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뭐 주의자님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드림 오케스트라가 지금 단원 모집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취미로 악기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2, 3년 배웠는데 늘지도 않고 점점 이제 지루함에 쌓이다 보면 이제 악기는 저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고 몇 년 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에 관심이 있고 좀 배우셨던 분들은 소속감이 있어야지 악기를 놓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체에 소속돼서 같이 연주하고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고 하면서 실력을 쌓다 보면 악기를 계속 자기 삶 속에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음악과 자기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통할 수 있고 또 서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드림 오케스트라의 문을 열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악기에 관심이 있고 또 배우시고 배우다 지루해지신 분들 같이 연주하면서 이렇게 삶 속에서 음악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악기를 배우다 보면 반드시 그 순간이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주 실력이 느는 게 약간 계단식으로 늘잖아요. 그렇죠. 오랜 기간 안 느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느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탁 늘어가지고 또 그 상태로 쭉 가다가 근데 이 안 느는 요 시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국 악기를 놓게 되는 경우는 누구나 겪는데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단체 안에 있으면 악기를 어떻게든 같이 연주하게 되니까 그 사다리로 계단식으로 확 올라가는 그 순간을 맛보지 않을까 드림 오케와 함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텐데 우리 드림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연주 단체 우리가 이제 소통을 위한 음악을 하게 되는 이 드림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연주단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우리 단장님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안산 시민 누구나 모두 편안하게 찾아오는 깃드는 드림 오케스트라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휘자님 어떤 연주단체가 되면 좋겠다 싶은지요? 일단은 좀 큰 포부를 말씀드리자면요. 안산 시를 좀 대표하는 또 시민 오케스트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너무 좋네요. 안산에 가면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오케스트라 중에 드림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얘네가 진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좋아.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전국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시민 오케스트라 연주회 뭐 이런 거 했을 때 시 대표로 이렇게 참여 어떤 오케스트라가 시 대표로 참여하지? 드림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걸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드림 오케스트라 이제 열려 있으니까 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방송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방송 함께 하신 소감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가입 방법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부터 방송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안산시에 이렇게 단원 FM이 있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 저희 드림 오케스트라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휘자님? 네. 저도 뭐 같은 그런 마음이고요. 정말로 사실은 또 단원 FM이 또 유명해지고 더 많이 더 홍보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안산시를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만드는 그런 일조가 되는 FM이 되길 또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또 저희가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내년 하반기에 정기 연주회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기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단장님께 예를 들면 우리가 토크를 하되 플룻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뭐 연주가 해줄 수 있거나 뭐 악장님이 와서 바이올린 같이 연주를 또 독주로 해주시거나 이런 콘텐츠들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2주 동안 드림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림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곡을 이제 들어보면서 곡 해설도 듣고 또 오랜만에 클래식을 들으면서 좀 평안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한 문화랑 예술이랑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지역의 예술인분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